한번 들은 친구도 한번 다시 복귀하듯이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은 2학년 1학기 때 한번 진행을 했었죠. 다른 말로는 1차 함수라고도 하고. 얘들아, 직선의 방정식 우리가 배웠을 때 어떠한 형태였어요? y는 ax 플러스 b로 나타났었죠. 그치? 이때 우리 직선의 방정식에서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었다. a가 뭐였나요? 얘들아, 16살. 16살. 기울기죠? 그치? b는 y 절편이 되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어떤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를 구할 때는 한 점과 기울기가 중요했었죠. 맞지? 이때 우리가 기울기는 어떻게 구했니? 너를 왜 낯설게 그래?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이죠? 야, 나 서운해. 16살 됐다고 왜. 자,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고, 또 이제 우리가 삼각비 배웠을 때는 만약 좌표평면에서 x축과 어떤 함수가 그 직선의 방정식이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도가 만약 세타라고 했을 때 기울기를 어떻게 나타냈었죠? 까먹은 거니? 그래? 자, 다시. 어떠한 x축과 이 직선 L이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도가 세타라고 했을 때, 이거 복습이야. 중학교 수학 복습. 세타라 했을 때, 이때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였어요. 너네 탄젠트 세타 어떻게 구했었니? 탄젠트 어떻게 구했니? 밑변분의 높이로 구했죠? 그치? 이게 어떠한 임의의 점 x, y라고 가정을 했을 때 기울기라는 게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잖아. 그치? 그래서 기울기 자체를 탄젠트 세타로 표현할 수 있었다. 이거 중학교 때 한번 했었죠? 그쵸? 너희들 기억이 나는 건지 안 나는 건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치? 자, 복습 끝났고. 자, 그러면 어떠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기울기와 한 점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중학교 때는 만약 예를 들어서 3,1을 지나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을 구하는데 그럼 어떻게 했었어? 중학교 때까지는 y는 2x 플러스 b로 두고 어떻게 했었니? 야, 신입생 같은데 왜 그래? 나 삐질 거야. 숙제 또 내줘야겠다. 기대해. 누구 죽여버릴 거야. 자, 자, 다시. 어떠한 직선의 방정식을 해놓고 지난다? 뭐 해준다? 대입을 해줘서 y 절편 구했었죠? 그치? 근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똑같은 방법으로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형태를 기억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면요. y 절편은 y 좌표는 m 곱하기 x 좌표로 표현을 할 거예요. 무슨 뜻이냐? 이거를 원래 3,1 지나고 기울기 2인 직선 대입하면 y는 2x-5라고 표현됐었죠. 중학교 때는. 근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 어떻게 할 거냐? 기울기 2고 3,1 지나네? 그러면 y 절편 y좌표 마이너스 1 부호반대는 기울기 써놓고 x 마이너스 3 이렇게 적어준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중학교 때 우리가 했던 거 그냥 대입하는 거,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이러한 형태로 기억을 할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더 간편해 보이잖아. 그치? 왜 굳이 이런 형태로 바꾸냐 의심이 들 수 있죠. 우리가 뒤에 내용에서 어떠한 그래프를 볼 때, 어떠한 그 직선의 방정식을 볼 때 항상 지나는 점이라고 정점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 정점의 형태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형태라서 이제 고등학교 때 직선의 방정식 어떤 한 점이랑 기울기가 있을 때는 y-y 좌표
기울기 곱하기 x-x 좌표로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울 때는 그냥 지나는 점에 부호를 반대를 해가지고 좌표에서 빼준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연습을 해볼까? 자, 마이너스 2,5를 지나고 기울기가 5이면 어떻게 표현돼? y 마이너스 5는 5 곱하기 x 마이너스 2? 그치? 부호 반대 플러스 2가 되시겠죠? 감사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울기 써놓고 부호 반대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뭐 정리하는 거는 그 다음에 하시고. 자,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도 이유를 아셔야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존재를 한대요. 근데 기울기가 m이야. 근데 그 점 위를 지나는 x1, y1이라는 점이 있어요. 자, 그럼 이때 이 직선 위에 임의의 점 x, y에 대해서 얘네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한번 계산을 해보신다면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었죠? x 변화량은 현재 x-x1이 되시겠다. 맞니? 또 y 변화량도 y-y1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어째 양수라고 가정을 할게. 기울기는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이죠. 여기 분모에 있는 친구를 양변에다 곱해준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 y-y1은 m 곱하기 x-x1이 되신다. 이렇게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유도는 별것 없고요. 그냥 형태만 기억해주면 돼. 그냥 y 좌표 기울기 곱하기 x-x 좌표 기억나시죠? 야, 그렇다면 점과 기울기가 아니라 기울기가 안 주어지고 점과 점이 주어져도 우리가 기울기 구할 수 있죠. 그치? 얘들아, 만약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x1, y1과 x2, y2가 있을 때 기울기는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으로 구해주시면 되겠다. 맞죠? 그러면 위의 형태랑 동일하게 점 하나만 y-y 좌표는 기울기 x2-x1 분의 y2-y1 곱하기 x-x1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괜찮죠? 그냥 1번이랑 똑같은 거야. 기울기 우리 따로 구해가지고 1번처럼 해주신다. 자, 이런 식으로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좀 다른 형태로 기억을 한 거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x절편이랑 y절편이 주어졌을 때 중학교 때 어떻게 했었니? 얘들아 x절편이 a고 y절편이 b라고 했을 때 얘네들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러면 x절편이 a라는 게 무슨 뜻이죠? x절편이 a라는 게 무슨 뜻이야? 2학년 이렇게 지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디를 지난다? 어디 점을 지난다? 왜 말 안 하시냐고요. 자, a, 0을 지난다라는 말이고 y절편이 b라는 거는 0, b를 지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 그냥 두 점의 좌표 구했으니까 중학교 때 이렇게 기울기 구했잖아. b와 a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죠. 또 y절편은 b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될 거예요. 맞지? 근데 이거를 하나의 공식화해가지고 간단히 표현을 해보자고. 양변에 선생님이 b로 나눠주시면 b분의 y는 마이너스 a분의 x 플러스 1이 되시겠네? 이 친구를 문자를 왼쪽으로 이항시켜 주시면 결국은 어떻게 튀어나오냐? x절편이 a라고 하고 y절편이 b라고 했을 때 직선의 방정식은 간단하게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로 표현이 됩니다. 그냥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가 1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그래서 세 가지 형태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사용되는 세 가지 형태고, 세 번째는 사실 몰라도 되긴 하는데 알면 되게 수월해지겠죠. 그치? 자, 라스트는 이제 x축과 y축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인데, 얘들아 이렇게 축이 있어요. 좌표 평면이 있을 때 x가 k인 친구들을 우리가 싹 다 모으면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어? 이 직선의 방정식을 x는 k라고 표현할 수 있었죠? 또 만약 m이라는 친구, y 있는 친구들을 쫙 우리가 나열을 하면 다 이렇게 모아주면 y는 m이라는 친구로 직선의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었죠. x축, y축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x는 k 하거나 y는 k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네 가지인데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얘는 이제 좀 알아두면 좋은 거고, 이 친구를 이 형태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형태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얘들아, y는 ax 플러스 b랑 y는 mx 플러스 n이랑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랑 이 두 가지가 뭐를 의미를 해? 둘 다? 직선을 의미를 하죠. 그치? 근데 이 표현 방법이 다른 거죠. 왼쪽은 무슨 0이라고 했었죠? 오른쪽은 무슨 0이고? 복습이야 이건. 오늘 이 상철은 마음의 상처를 얻었습니다. 중산병인가? 숙제 많이 내줘서 화났니? 응? 끄덕 뭐야? 자, 왼쪽은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불렀죠? 그치? 그리고 오른쪽은 일반형이라고 불렸죠? 2차 함수처럼 표준형과 일반형이고 그 차이가 뭐 이렇게 변환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는 여러분 당연히 하실 줄 아시겠죠? 그치? 자, 문제를 한번 몇 개만 풀어볼 거야. 오늘은 새로운 거 배우기보다는 이 형태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책을 보시면 자, 개념 확인이 있습니다. 45쪽으로 펼쳐볼까요? 45쪽. 자, 이거 몇 개만 나랑 같이 해볼게요. 1번씩만 나랑 같이 해볼게. 칠판 봐봐, 얘들아. 어떤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주어졌네? 우리가 이제 막 y는 2x 플러스 n으로 해가지고 대입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형태로 구한다 하셨다. 그쵸? 어떻게 한다 했어? y 마이너스 1은 2 곱하기 x 플러스 3으로 표현한다 했죠? 그치? 그래서 이거를 간단히 해주려면 그냥 y는 2x 플러스 3 플러스 1로 표현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괄호 풀어주셔가지고 정답 써주시면 좋겠고요. 잠깐만 넘어가기 전에 이거 얘기해 줄게. 1번은 y는 2x 플러스 7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반대로 이 식을 보고 이 직선이 기울기와 지나는 점을 파악할 줄도 알아야 돼요. 자, 봐봐. 이거 보면 우리가 지난다라는 건 대입했을 때 0이 된다는 말이 되겠죠. x, y에다가 여기 x를 잘 보니까 x에 마이너스 3 넣고 y에 1 넣으면 이 등식이 성립을 하겠죠. 그럼 반대로 이 식을 보고 우리가 어떠한 지나는 점도 파악할 수 있겠다. 그치? 야, 봐봐. y는 3, x 마이너스 1 플러스 7이라고 하는 친구가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고 싶대. 기울기는 3이지. 자, 그럼 아까 전처럼 했을 때 우리가 지나는 점을 부호를 반대를 해가지고 넣어줬잖아. 여기 보이니? 여기? 그치? 이 친구 이항시키면 y 마이너스 7 등호 3 곱하기 x 마이너스 1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은 어디 점을 무조건 지나갑니까? 반대로 생각하는 거야. 기울기가 3이고 1,7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죠. 그치? 따라서 우리가 이거를 보고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할 줄도 알아야 되지만 이 직선의 방정식만 보고 지나는 점도 파악할 줄 아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1번은 이렇게 되고 축의 평행한 직선, y축의 평행하면 y는입니까? x는입니까? y축의 평행하면 x는이죠. 이거 x는 마이너스 2인 점들을 다 모은 친구들이 이 점을 지나겠다, 맞지? 여기까지는 복습이고 위의 형태 연습하는 거니까 얘들아 80번까지만 한번 풀어보실래요? 80번까지만 5문제인데 4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고등학교 형태로 한번 다시 해봅시다. 2점이 나왔네. 일단 기울기부터 파악해야겠다. 기울기 얼마입니까? 5분의 뭡니까? 마이너스 5분의 5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기울기 형태 파악하면서 이 친구 대입해주면 되겠다. y 플러스 2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로 해주고 마이너스 1 아니야? 왜 지우개를 쓰시죠? 갑자기 중학교 2학년 내용인데. 자, 이거 정리해주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겠네요. 맞나요? 왜? 자, 세 번째. x절편이 마이너스 6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2다. 원래라면 어떻게 했어? 마이너스 6,0과 0, 마이너스 2를 지나게끔 기울기 구하고 플러스 2에 마이너스 2 해줬잖아. 하지만 새로운 형태 배웠죠? 그냥 냈다. x절편분의 x 플러스 y절편분의 y는 1이라고 써놓고 마이너스 6을 곱하셔도 되겠다. 그쵸? 아니면 y는으로 표준형으로 표현하고 싶으면 마이너스 2를 곱해도 되고요. 표준형으로 일반형으로 표현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6 곱하면 x 플러스 3y 플러스 6은 0이 되시겠죠. 마이너스 6이니까. 그치? 혹시나 일반형으로 표준형으로 표현하신 분들은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마이너스 2가 되시겠죠. 이거 아마 곱할 때 뭔가 잘못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형태로 저도 뭐 틀린 건 아닌데 이렇게 간단하게 정수로 나타내 주시는 게 좋겠죠. 그죠? 자, 80번 같은 경우 어떤 점을 지나고 y축에 평행한다? y축에 평행하다. x는 k다. x는 k다. x는 마이너스 2다. 또 x축에 평행하다. x축에 평행하면 y 똑같은 애들끼리 모았네. y는 1이다. 이거는 간단히 지나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 81번까지는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것이다. 일반형과 표준형 나타낼 때 지나는 사분면. 얘들아 이거 어떻게 했더라? 일반형으로 나왔을 때 A, B, C의 부호에 따라 지나는 사분면을 구하고 싶대. 그러면 이 상태로 바로 구할 수 있니? 그러면 이 일반형을 어떻게 바꿔준다? 문제야? 표준형으로 바꿔 싶다. 디스콘. 자,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죠.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고 y절편이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겠네. 우리 그럼 지나는 사분면을 x 기울기랑 y절편으로 파악할 수 있잖아. 맞죠? 1번 같은 경우는 저 기울기랑 y절편을 잘 보는 거야. 자, 1번 같은 경우는 a가 0, b, c가 양수다. 자, 이때 기울기는 양수니 음수니?
0이니 0이 되겠죠. 이제 보이니? 칠판이? 대단한데? 자, 기울기가 0이 되시겠죠. a가 0이니까. 또 이때 y절편은 뭐가 되니? 양수야 0이야 음수야? 네. y절편이 뭐가 돼? 음수가 되겠죠. bc 양수니까 b분의 c가 양수잖아. 음수가 된다. 야, 기울기가 0이고 y절편이 음수다? 기울기가 0이면 뭐야? 이거지. 축의 평행한 직선이죠. 여기다 대입해도 되다. 여기다 대입해도 된다. y는 땡땡이니까 이거 3, 4분면 4, 4분면 지나가겠죠. 맞니?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거 3번도 AB가, 야, 이거 AB가 양수다. 이거 무슨 표현이야? A와 B에 뭐가 같다? 부호가 같다. 알고 있는 거야? 모르는 거야? AB의 부호가 같으면 기울기는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음수가 되시겠죠. 또 C가 0이면 Y 절편은 0이 된다. 그럼 이거 지나는 4분면 어디입니까? 길기가 음수고 y절편이 0이면 요렇게 지나가시겠네요. 맞니? 그래서 이 친구는 제 2, 4, 4분면을 지나가겠다. 흔히 1, 3번 해봤는데 2, 4번도 여러분 간단하게 한번 채워보세요. 기울기랑 y절편 다 구해줬으니까 2번일 때는 어디 지나가는지 4번일 때 어디 지나가는지 한번 파악해보세요. 그렇다고 이제 2번을 보니까 b가 0이래. b가 0일 수가 없죠, 이 상태에서는. 야, 그러면 왜 이 상태는 이제 분모가 b가 0이네? 이거는 만들 수가 없죠. 이미 b가 이쪽에서 0이면 우리가 b를 나눈다는 이 과정을 이룰 수가 없겠다. 그럼 얘는 표준형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일반형에서 보셔야겠다. 그쵸? 자, 일반형에서 보시면 b가 0이니까 ax 플러스 c가 0이라는 어떤 직선의 방정식,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이겠다. x는 마이너스 a분의 c가 되고 얘는 양수가 되겠죠. 그러면 x는 양수좌표 제 1, 4분면 4, 4분면이 되시겠다. 맞나요? 자, 괜찮아? 두 번째, 이번에는 이거 사용해 봅시다. a분의 b, a랑 b가 부호가 반대네. 그러면 b분의 a가 음수고 마이너스니까 기울기 양수되는 거 확인되시죠? 또 y절편 b와 c의 부호도 반대네. 그럼 b분의 c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y절편 양수되는 거 맞겠죠? 잠깐만. 됐어요. 기울기 양수에다가 y절편 양수 어디 지납니까? 양수 1, 2, 3, 4분면 지난다. 그래서 제 1, 2, 3, 4분면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오늘은 4번은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은 그 그래프의 개형을 좀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예제 1번, 2번은 그냥 예제예요. 우리가 방금 풀었던 한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 y좌표, 기울기 곱하기 x-x좌표. 얘는 우리가 기울기 따로 구해서 똑같이 해준다. 예제는 우리가 앞에서 지금 개념 체크로 한번 해봤으니까 우리 연습용이다. 얘들아 83, 84를 한번 풀어보세요. 83, 84. 앞에는 그래프 개형이라서 아마 지금 따라락 푸신 친구들도 있을 거야. 확인해 봅시다. 자, 두 점을 지난 이은 선분의 중점을 지나고 중점 바로 보자마자 1,2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얘를 지나고 기울기가 4다. 그럼 그냥 써주면 되겠죠? y 마이너스 2는 4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다. 그치? 그럼 y는 4x 마이너스 2로 이렇게 나오시면 되고요. 우리가 기본적인 처음에 배운 형태가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렇게 쓰는데, 익숙해지면 그냥 y는 n 곱하기 x 마이너스 x1 플러스 y1으로 쓸 거예요, 선생님이. y를 이렇게 넘겨가지고 y에 대한 식으로 써줄 거야, 알겠지? 자, 1번은 4x 마이너스 2가 되시고, 2번도 간단히 한번 봐봅시다. 근데 이거 풀어봤으니? 자, 세 개를 꼭지점하는 삼각형의 ABC의 무게중심, 그런 무게중심을 G라고 가정을 해주시면 G는 마이너스 1,6이 되시겠죠? 그럼 이 무게중심과 A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다. 오케이? 기울기 구해보시면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죠? 2분의 마이너스 2니까. 그래요? 그럼 Y 마이너스 이 친구 대입해볼게. Y 마이너스 4는 y 마이너스 1 아니에요. y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다. 결국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시겠죠. 굳이 왜 중학교 방식으로 해도 되는데 귀찮게 이렇게 하시나요? 나중을 위한 연습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x절편이랑 y절편 주어졌을 때도 간단히 표현할 수 있다, 얘들아. 이거 막상 가면 또 기억 안 난단 말이야. 야, x절편이 3이 마이너스 3이고 y절편이 2다. 선생님이 저번에 간단히 표현한다 했죠. 마이너스 3분의 x 플러스 2분의 y까지는 기억하는데 여기가 0인지 1인지 기억이 안 나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대입해보면 되겠죠? 야, 0,2 대입하면 뭐가 돼, 그냥? 1이 되잖아. 그치? 여기 오른쪽 우변이 0인지 1인지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은 실제로 대입해보면 나오니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되어 있니? 네요? 야, 모자 쓰니까 좀 더운 거냐? 그래서 이거는 예제 하나씩만 확인해 보고 넘어갈게요. 자, x절편이 마이너스 3이고 y절편이 2다. 이거 헷갈리면 위에 보시면 되겠죠. 당연히 y절편은 0이 되면 안 되고. 마이너스 3분의 x 플러스 2분의 y는 1에서 9점이 지나간다. 각각을 대입해서 a와 b를 구해주시면 되겠죠. 2 더하기 2분의 a가 1이라는 걸로 a 구해주시면 되고, 마이너스 3분의 b 플러스 2가 1이라는 걸로 b 구해주시면 될 거예요. 이거는 앞에 예제니까 그냥 공식 사용해주면 된다. 또 중학교 때 기억나지? 어떤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 뭐였죠? 얘들아, 기울기가 사실은 비율이죠. 기울기는 비율이야.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다. 기울기는 비율이에요. x 변화량과 y 변화량에 대한 x 변화량에 대한 y 변화량의 비율이죠. 그래서 a와 b로 기울기를 구하나, b와 c로 기울기를 구하나, a와 b로 기울기를 구하나 동일한 값을 가지고 있죠. 2학년 1학기 때 내용이다. 따라서 세 점의 한 직선 위에 있다. AB로 구한 기울기랑 BC로 구한 기울기가 같다 해주시면 되겠다. 이거는 뭐 중학교 2학년 내용이니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그냥 가볍게 두 문제만 풀자. 네 문제 다 풀고 싶긴 한데 뒤에 문제도 있으니까. 지금 예제 4번까지는 기본적인 예제니까 한번 넘어갑시다 하고, x절편이 2고 y절편이 5다. 2분의 x 플러스 5분의 y가 1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k, k 플러스 2를 지난다. 지난다 항상 대입해 주신다. 결국 마이너스 2분의 k
플러스 5분의 2k 플러스 2가 1이 되게 하는 k값 찾아주시면 되겠죠? 아 귀찮아. 10 곱해버릴래. 마이너스 5k 플러스 4k 플러스 4는 10이다. k가 마이너스 6 나오시겠죠? 지금 새로운 유형을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그 개형, 그래프의 개형. 자, 그리고 세점의 한직선이 있는 거, 중학교 내용이라 정답만 부를게요. 마이너스 1이 되시겠죠. 이유는 A와 B로 우리가 기울기 따져보면 A와 B의 기울기는 X변화량 3분의 근데 변화량 따질 때 N은 순서 똑같이 해줘야겠죠. 뒤에서 앞을 뺐으면 뒤에서 앞에 빼줘야겠지? 맞니? 여기서는 X는 뒤에서 앞에 빼는데 Y는 앞에서 뒤에 빼주면 안 된다, 맞죠? 또 B의 기울기는 3 증가했을 때 BC의 기울기는 3 증가했을 때 Y는 2가 증가한다. 얘네들이 똑같네요. 결국 K-1이 2가 되는 K값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새로운 그래프, 직선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을 연습한 거고, 이제 공통적 2가 뭐라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도형에서만 다뤘던 내용을 좌표평면으로 옮긴다고 한 거죠. 그럼 현재 직선의 방정식은 중학교 때 도형에서 했던 그 문제들을 좌표에서 똑같이 풀어보는 거야. 그런 것들이 이제 예제 5번이죠.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 자, 직선의 방정식 풀기 전에 2등분한다. 어떤 도형을 2등분하는 직선이 어디를 지나는 건지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서 얘들아, 어떤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을 하려면 그 직선이 어디를 지나가야 되니? 내가 직선 하나를 그려서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 하려고 그래? 그럼 어디를 지나가야 돼? 그냥 중심이라 하지 말고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가게 하면 되겠죠, 여기. 그치? 예를 들어서 대각선의 교점을 내가 요렇게 긋나 항상 두 개로 나눠질 때 넓이가 같아지겠죠. 그치? 그러면 대각선의 중점은 우리가 어떻게 구했니? 예를 들어서 A, B, C, D가 있으면 A랑 C의 중점, 아까 중점 구하는 거 했었죠. 그치? A랑 C의 중점, B랑 D의 중점을 지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평행사변형도 달라지느냐? 평행사변형도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죠? 평행사변형도 어디를 지나가게 하는데 2등분 삼각형? 2등분이래. 넓이를 2등분 하려면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가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치? 똑같은 방법으로 마름모도 어때? 마름모도 똑같다. 대각선의 교점, 우리 수직이 등분선 되는 그 교점을 지나가게 해주시면 되겠다. 여기죠? 이렇게 지나가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는. 자, 아무튼 이런 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 특정한 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 대각선의 교점을 지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을 하는 거죠. 근데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할 때는 웬만하면 조건을 한 가지 더 추가를 해주시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어디냐? 점 A를 지나는 직선이 2등분을 한다. 자, 삼각형이 이렇게 ABC가 있을 때 A를 지나는 직선이 넓이를 2등분을 하려면 추가로 어디를 지나야 될까요? A를 지나는 직선이 넓이를 2등분을 하려면 BC의 중점도 지나가야 돼요. 그치? 왜냐면 그렇게 그어졌을 때 우리가 2학년 2학기 때 배웠었다. 아유, 참. 모양이 이상한데. 밑변의 길이가 동일하고 높이가 일정하면 두 개의 넓이가 같죠.
그러면 A를 지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이 넓이를 2등분한다? 그럼 바로 이 직선이 BC의 중점을 지난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다. 그쵸? 그러면 A, B, C가 이렇게 있을 때, 자, A가 0,4, B는 마상, 0, C는 1,2가 이렇게 있을 때, 그 2등분하는 직선은요, 어디를 지난다고? A를 지나고, BC의 중점 몇 콤마 몇일까? 얘는 중점 몇 콤마면?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어주시면 되겠죠. 두 개의 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기울기가 3, y 마이너스 1은 3, x 플러스 1 써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할 때 꼭지점을 지난다? 바라보는 대변의 중점을 지나는 선분이어야 된다. 두 개의 점을 지난다 생각을 해주시고, 두 개의 점을 지난다 생각해 주시고, 삼각형일 때는 대각선의 교점을 지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각선의 중점을 지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91, 92번? 그래, 92번 해보자. 91번, 92번. 봅시다. 지금 간단한 문제들만 풀고 있죠. 이런 것도 잘 모르겠으면 좌표평면으로 대략적인 형태를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죠. 어떤 좌표평면이 이렇게 있을 때 그림 안 그려도 돼요. 원점과 어떤 A와 어떤 B를 지나는 ABC의 삼각형에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넓이를 2등분한다. 그러면 원점도 지나고 어디도 지난다? AB의 중점도 지난다. 그럼 AB의 중점이 현재 3,1이 되시겠죠? 이거 정비례 그래프네. Y는 3분의 1 X구나. 원점 지나니까. 그렇죠? 자, 92번은 간단히 풀 수 있겠다. 마름모의 넓이를 2등분한다. 어디를 지나냐? 여기 이쁘게 다 나와 있네. 4,4 지나네. 어디도 지나냐? 1,1 지나네. 계산할 필요 있습니까? 1,1, 4,4 지나는 거 y는 x다. 그렇죠. 굳이 이거 기울기 구하고 하지 않아도 자, 마지막은 뭐 아까 전에 했던 아까 개념 체크에서 했던 거 이어서 하는 거예요. 일반형으로 나왔을 때 일반형 ABC의 구호를 주어졌을 때 어디 상면 지나는지 이거 일단 일반형에서 바로 본다 했나? 아니죠. 표준형으로 바꿔서 기울기와 y절편 구호 확인하면 됐었죠. 그치? 뭐 간단히 한번 해봅시다. 이거 일단은 b가 0이 아니니까 아까 전처럼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로 바꿔주시고 기울기랑 y절편 확인한 다음에 1번, 2번 부호에 따라서 지나는 선분 구해주시면 되겠죠. AB가 양수라는 거는 기울기가 여기서 음수라는 거겠다. 그쵸? 또 BC가 음수라는 거는 y절편이 양수라는 거겠다. 이거 괜찮니? 괜찮아? 그치? 그래서 1, 2, 4, 4분면 지난다 해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얘도 봐봐. 이번에는 생뚱맞게 AC랑 BC가 됐어. AC, BC가 부호가 다 같으니까 얘네들은 ABC가 부호가 다 같다는 소리겠죠? 그죠? ABC 부호가 다 같으면 기울기는 음수, y절편은 음수가 되겠죠. 이 친구는 이렇게 지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그냥 파악해주면 되니까 오늘은 유제 95, 96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이제 오늘은 그냥 워밍업이었고 다음 시간부터 정점 나갈 거니까
오늘 이제 직선의 방정식 푸는 것만 좀 익숙해지는 걸로 합시다. 95, 96 두 문제만 한번 풀어보고 마무리합시다. 오늘 좀 간단한 거긴 한데 중학교 내용 복습이라 생각하시고, 자, 이 친구 b가 0이 아니실 테니까 y는 마이너스 b분의 a x 마이너스 b분의 c로 변환해 주시고, 부호 반대 해주시면 둘 다 양수 나오시겠죠? 둘 다 양수. 요렇게 지나간다. 결국 제 1, 2, 3, 4분면이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빨리 풀리니까 틀리지. 부호 반대니까 양수잖아. 둘 다 마이너스니까. 이겁니다. 헷갈린 게 아니라 빨리 풀려고 하는 게 그렇지. 자, 95번도 똑같이 이렇게 표준형으로 변경해 주시고, 이번에는 AC가 부호 반대, BC가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AB랑 BC지. 이런 건 추측할 수밖에 없다. 봐봐. A, B, C가 있을 때 이제 뭔가 방탈출 같은 거야. A랑 C의 부호가 다른데 B, C가 같대.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 있겠다. 첫 번째, A가 마이너스, B가 플러스, C가 플러스인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A가 플러스일 때는 둘 다 마이너스인 경우가 있겠죠. 하지만 그 두 가지 경우 모두 A와 B의 부호는 다르고요. B와 C의 부호는 같죠. 두 가지 케이스 모두 생각해 보시고 각 어떠한 경우에도 기울기가 양수가 되겠구나. 그치? Y절편은 음수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로 기울기는 음수에다가 마이너스 양수가 되고 Y절편은 양수에다 마이너스 음수가 되니까 이렇게 지나겠구나. 제 1, 3, 4, 3면이 되겠죠. 그렇죠?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케이스 나눠주시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책은 문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53쪽까지만 풀고 선생님이 문자로 보내줄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워크북도 문제가 별로 없어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 할게요.